관장님, 우리 센터 건물 팔고 둘이 새로 시작해요. 28살 트레이너가 제 허리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62살 남편은 제 돈으로 다른 여자와 호텔을 다녔고 28살 트레이너는 제 외로움을 이용해 20년 동안 일군 제 센터를 노리고 있었다는 걸. 이 침대에서 도대체 몇 명이나 더 잔 거야? 58세, 저는 두 남자에게 동시에 배신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을, 트레이너에게는 접근 금지 명령을. 이건 배신당한 한 중년 여성이 모든 걸 되찾은 통쾌한 복수의 기록입니다. 제 이름은 정혜란, 58세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헬스 필라테스 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직원 8명에 회원 200명 정도 되는 중형 센터를 20년째 꾸려오고 있습니다. 남편 박태식은 62세, 한때 중견 건설사에서 부장까지 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명함 몇 장 들고 다니며 부동산 중개 일을 겸하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는 군대 갔다 와서 복학 준비 중이고 딸 하나는 결혼해서 경기도 쪽에 살고 있습니다. 평범하죠? 겉보기엔 그랬습니다. 지난 3월 초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새벽에 나가고 저는 센터 오픈 준비를 위해 서둘러 안방 침대 시트를 갈고 있었습니다. 이 냄새 뭐지? 베갯니들 벗기는데 묘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달달하면서도 약간 톡 쏘는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딸애가 들렀었나? 그렇게 생각하며 넘기려다가 문득 이불 밑단에서 긴 머리카락 한 올이 나왔습니다. 검은색의 웨이브가 있는 확실히 젊은 여자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제 머리는 짧은 단발이고 딸아이 머리도 어깨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이게 뭐라고. 손이 떨렸지만 일단 그 머리카락을 휴지에 싸서 화장대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원들이 인사를 해도 멍하니 웃기만 하고 도중에도 자꾸 멍 때리다가 직원한테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관장님, 오늘 좀 피곤하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좀 못 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간 저는 남편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퇴근 시간, 외출 빈도, 옷차림, 핸드폰 쓰는 패턴까지 전부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소파에 걸쳐둔 외투 주머니를 뒤지다가 호텔 카드키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손에 든 카드키는 서울역 근처 비즈니스 호텔 것이었습니다. 뒷면에 적힌 전화번호로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호텔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혹시 제가 카드키를 분실했는데 최근 사용 기록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고객님 성함이랑 전화번호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고 직원은 친절하게 최근 3개월 사용 기록을 불러줬습니다. 네, 고객님. 최근 3개월간 총 22회 이용하셨고요. 대부분 1207호실로 체크인 하셨네요. 주로 화요일이랑 목요일 저녁 7시 이후, 입실 밤 11시 전후 퇴실로 찍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제가 센터에서 야간 수업 진행하는 요일이었습니다. 밤 11시쯤 퇴실한다는 건 제가 집에 들어오기 직전에 나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소파에 앉아서 카드키를 손에 쥔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신발 벗는 소리, 냉장고 여는 소리.
평소처럼 태연하게 집안을 돌아다니는 남편을 보며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그게 뭔데? 남편은 슬쩍 눈을 피하며 물통을 들고 거실로 왔습니다. 호텔 카드키요. 당신 외투에서 나왔어요. 아, 그거 친구들이랑 회식하고 2차 가려다가 받은 거야. 왜? 22번이나 같은 호텔, 같은 방에 들어간 기록이 있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지금 나 미행한 거야? 미행이 아니라 확인한 거예요. 도대체 누구랑 만난 거예요? 남편은 한숨을 크게 쉬며 물통을 탁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들이랑 좀 놀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예민해? 당신도 센터에서 남자 회원들이랑 맨날 부대끼면서 일하잖아. 뭐라고요?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아니, 사실이잖아. 나도 외롭다고. 당신은 센터 일만 하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뭘 따지는 거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제가 센터 키우느라 얼마나 악착같이 버텼는지, 그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남편 뒷바라지를 했는지는 한마디도 기억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저는 그날 밤 침대를 따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에서 두 번째 배신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가 끊긴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센터에 새 트레이너가 들어왔습니다. 류지훈, 28세. 안녕하세요, 관장님. 오늘 면접 보러 온 류지훈이라고 합니다. 그는 땀에 살짝 젖은 회색 운동복 차림으로 센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이목구비에 팔과 어깨는 단단하게 올라와 있었고 웃을 때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호감형 인상이었습니다. 이력서 여기 있습니다. 건네받은 이력서를 보니 체대 출신의 자격증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직장은 대형 프랜차이즈 헬스클럽 3곳 정도 거쳤고 경력도 5년 차였습니다. 왜 여기 지원하셨어요? 대형 클럽에 있는 게 조건도 더 좋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형은 너무 시스템적이고요. 저는 회원들이랑 좀 더 깊이 소통하면서 일하고 싶어서요. 여기 홈페이지 보니까 관장님이 직접 회원 관리하시던데 그런 분위기가 좋아 보였습니다. 말투도 정중하고 눈빛도 진지했습니다. 좋아요. 일단 한 달 수습 기간 거쳐서 적응되면 정식으로 계약할게요. 감사합니다, 관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류지우는 센터의 메인 트레이너로 합류했습니다. 처음 2주는 별 문제 없었습니다. 회원 관리도 잘했고 수업 진행도 매끄러웠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 회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관장님, 지훈 씨 진짜 잘 가르쳐줘요. 허리 아픈 거 말했더니 자세 하나하나 다 봐주더라고요. 저도요. 덕분에 어깨 결림이 많이 나아졌어요. 직원들도 만족스러워했고 저 역시 채용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주차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센터 사무실에서 회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훈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관장님,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 괜찮으세요? 그래요, 들어오세요. 지훈은 들어오더니 제 옆에 바짝 붙어서 앉았습니다. 관장님, 이번 달 PT 일정표 좀 같이 보고 싶어서요. 컴퓨터 화면을 보려고 몸을 기울이는데 어깨가 스치는 느낌이 났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요? 네, 맞아요. 근데 관장님,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아, 그냥 좀 바쁘고 그래요. 관장님도 운동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허리랑 어깨 많이 굳어 있으시겠어요. 그러게요. 요즘 시간이 없어서. 그럼 제가 짬날 때 간단하게라도 좀 봐드릴게요. 관장님도 관리 받으셔야죠. 그날 이후로 지우는 종종 제게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자세 교정을 해줬습니다. 처음엔 그냥 직원의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관장님, 여기 한 번만 허리 펴보세요. 어느 날 저녁 야간 수업이 끝나고 정리하는데 지훈이 제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허리를 두 손으로 받쳐주며 자세를 교정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손이 옆구리를 타고 천천히 올라오며 등이 지훈의 가슴에 밀착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빼고 괜히 물 마시러 간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보는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 정혜란.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하지만 머릿속에선 자꾸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소파에 퍼져 앉아서 리모컨만 만지던 남편의 손과 방금 제 허리를 받쳐준 지훈의 단단한 손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남편은 또 외출해 있었습니다. 핸드폰 문자도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어디서 누구랑 있는 거야? 저는 그날 밤 혼자 소주 한 병을 따서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핸드폰을 꺼내서 무심코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훈 씨, 오늘 허리 봐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보내고 나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몇 분 뒤 지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관장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관장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묘하게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뭔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훈과의 대화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수업 끝나고 정리하면서 사무실에서 일정 체크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관장님, 요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혹시 남편분이랑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봐도 관장님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표정 보면 알죠. 관장님 억지로 웃으실 때 눈이 안 웃잖아요.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운 것 같아요. 네. 관장님 같은 분을 두고요. 증거도 있어요. 호텔 카드키에 사용 기록도 다 나와 있고. 지우는 잠시 말없이 제 얼굴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관장님, 그런 남자 붙들고 있을 필요 없어요. 관장님은 훨씬 더 좋은 대우 받으실 분이에요. 그래도 3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30년 동안 관장님이 뭘 받았는데요? 배신만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하고 센터 키우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정작 제가 받은 건 배신과 무관심뿐이었습니다. 관장님, 이제 관장님 자신을 좀 챙기세요. 관장님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지우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손을 빼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지훈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이야기, 센터 이야기, 제 고민까지 전부 지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지훈은 언제나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고 위로해줬습니다. 관장님, 너무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시절의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나고 6월 중순쯤이었습니다. 야간 수업이 끝난 뒤 센터 체육실에는 저와 지훈만 남아 있었습니다. 불은 절반만 꺼져 있고 바깥은 이미 캄캄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고 센터 안은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관장님, 오늘 수고하셨어요. 근데 요즘 밤에 혼자 주무시죠? 지훈이 농담처럼 물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죠. 관장님이 외로워 보이니까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아예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고 전화도 거의 안 받았습니다. 이혼을 하자니 아직 용기가 안 났고 그렇다고 이대로 살자니 너무 외로웠습니다. 관장님, 이제 그만 버티세요. 지훈이 제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끌어안았습니다. 한 사람쯤 관장님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도 되잖아요. 그 순간 제 몸이 굳어졌습니다. 머리로는 안 돼, 이러면 안 되라고 생각하면서도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 관장님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 있어요. 남편한테 받은 상처, 이제 그만 혼자 사귀지 마세요. 지훈은 제 얼굴을 살짝 들어 올리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분노와 외로움, 그리고 오랜 욕구가 뒤엉킨 채로 선을 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차리고 보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뭐 한 거야, 나이 먹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지훈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관장님,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 아무 잘못 안 했어요. 그냥 서로 위로한 거예요. 하지만 관장님, 남편은 지금 다른 여자랑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관장님만 혼자 죄책감 느껴야 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지훈과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야간 수업 끝나고 센터에 남아서 지훈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센터 직원 김미정이 떨리는 손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관장님, 잠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인데? 미정은 사무실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서류 몇 장을 제 앞에 펼쳤습니다. 관장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공용계좌 입출금 내역인데. 서류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난 3개월간 센터 공용계좌에서 매주 5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거의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가 인출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전부 관장님 남편 명의 카드로 결제된 거예요. 호텔, 레스토랑, 술집 전부 유흥비로 나갔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걸? 관장님, 혹시 남편분께 계좌 정보 알려주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센터 세금 정리하면서 한번 알려준 적 있어요. 그때 카드를 만든 것 같아요. 관장님 도장이 필요했을 텐데 몰래 찍었나 봐요. 미정이 건넨 추가 서류를 보니 제 이름으로 된 체크카드가 남편 명의로 발급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돈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제 센터 돈까지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관장님, 빨리 조치 취하셔야 해요. 이러다 센터 운영에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제가 처리할게요. 미정이 나가고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게 끝이야?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센터 돈은 왜 건드렸어? 남편은 TV를 보다 말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공용 계좌에서 600만 원 넘게 빠져나간 거 다 알아. 당신 카드로 나간 거 맞죠? 남편은 잠시 말이 없다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썼어. 뭐 어쩔 건데? 뭐 어쩔 거냐고요? 그게 내 센터 돈이에요.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다 당신 거냐? 나도 평생 벌었어. 나도 좀 쓰자. 당신이 언제 센터 일 도와줬다고 그 돈을 쓰는 거예요? 도와주고 말고가 어디 있어? 부부 재산은 공동이야, 공동.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남편은 태연했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는 얘긴데 센터명에 좀 나한테도 넣어. 뭐라고요? 센터명에 말이야. 당신 혼자 이름 올려놓으면 나중에 이혼하면 내가 손해잖아. 공동 명의로 바꾸자. 그 순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당신 지금 이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야 할 수 있지. 근데 이혼해도 센터는 반반 나눠야지. 미쳤어요? 센터는 내가 20년 동안 악착같이 키운 거예요. 그래도 법적으론 부부 재산이야. 변호사 통해서라도 내 목 챙길 거니까 알아서 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는구나. 그날 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 씨,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훈은 바로 센터로 와줬고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관장님, 이제 그 남자 놔주세요. 관장님 인생 그런 사람한테 낭비하지 마세요. 하지만 센터 명의까지 넘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관장님, 변호사 통해서 명예 보호하시고 이혼 소송 걸어야 해요. 더 이상 끌면 관장님만 손해예요. 지훈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고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혼 준비를 시작한 지 2주쯤 지났을 때 지훈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관장님, 혹시 이혼하시면 센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명의는 지킬 생각이에요. 남편한테 절대 안 넘기고.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관장님, 저 하나 제안해도 될까요? 뭔데요? 지훈은 제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관장님, 우리 둘이 같이 나가서 새 센터 차리면 안 돼요? 새 센터요? 네. 지금 이 센터는 남편분이랑 엮여 있어서 복잡하잖아요.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저랑 새로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그러려면 돈이 엄청 들 텐데. 관장님, 지금 이 센터 건물 매각하시면 되잖아요. 그 돈으로 더 좋은 곳에 새 센터 차리시고 저한테 운영 맡기시면 관장님은 편하게 관리만 하시면 돼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훈 씨, 그런데 그건 너무 큰 결정인데. 관장님, 저 믿고 한번 걸어보시라니까요. 관장님 실력이랑 제 운영 능력 합치면 분명 더 잘 될 거예요. 지훈은 제 허리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관장님 몸이랑 실력, 제가 가장 잘 알잖아요. 우리 둘이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달콤하게 들렸지만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센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것도 건물 매각까지? 지훈 씨,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관장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관장님은 충분히 더 큰 곳에서 일하실 분이에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일단 생각 좀 해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근데 너무 오래 끌면 남편분이 먼저 센터에 손 떼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날 이후로 지우는 계속해서 새 센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그냥 조언인 줄 알았는데 점점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관장님, 건물 감정평가는 받아보셨어요? 관장님, 요즘 강남 쪽 상권 괜찮던데 거기 한번 알아보시죠. 관장님, 명예 이전 절차 복잡한 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던 어느 날 직원 미정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관장님, 죄송한데 제가 또 이상한 거 발견했어요. 뭔데요? 미정은 핸드폰을 꺼내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지훈 씨 예전 직장 동료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훈 씨 조심하라고. 무슨 소리예요? 미정이 보여준 메시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류지훈, 과거에 중년 여성 센터 대표들한테 접근해서 센터 돈 빼돌린 전력 있음. 3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소송 걸렸고 합의금 받고 나온 적 있음. 조심하세요.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진짜예요. 인터넷에 기사도 나와 있어요. 미정이 보여준 기사를 보니 지우는 3년 전 부산의 한 필라테스 센터에서 50대 여성 대표와 연인 관계를 맺은 뒤 센터 공동 명의를 요구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합의금 3천만 원을 받고 센터를 떠났고 그 여성 대표는 센터를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나한테도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관장님.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센터에 남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지훈이 나한테 다가온 건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내가 외롭고 힘들어하는 걸 이용한 거야? 남편도 지훈도 전부 나를 이용한 거야?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제 센터 돈을 빼돌리고 지훈은 제 센터 자체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한테 속은 거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남자 따위 믿지 말자.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훈을 센터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지훈 씨 앉아요. 네, 관장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조용히 프린트한 기사 몇 장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관장님, 이건 부산 센터 사건 맞죠? 당신 과거 전력 다 알아냈어요. 관장님, 그건 오해예요. 그때 그 여자가 먼저. 오해? 3천만 원 합의금 받은 것도 오해예요? 지훈은 잠시 말이 없다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관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관장님도 외로웠고 저도 돈이 필요했고 서로 필요한 걸 채워준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관장님, 화내지 마세요. 어차피 관장님도 남편한테 복수하고 싶었잖아요. 저랑 센터 차리면 남편한테도 통쾌한 복수되는 거고 관장님도 새 출발하는 거고 일석이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지훈 씨, 미안한데 이제 여기까지예요. 관장님, 진심이에요? 저 없으면 관장님 센터 운영 힘들어질 텐데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당장 나가주세요. 지훈은 황급히 제 손을 잡으며 매달렸습니다. 관장님, 제발이요. 저 정말 관장님 좋아했어요.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손 놔요. 관장님, 지금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선택하세요. 지훈은 결국 손을 놓고 쓴웃음을 지으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관장님. 후회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훈이 나간 뒤 저는 곧바로 변호사와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지훈에게 접근금지 명령 신청하고 싶어요.
그리고 업무 방해 금지 조치도 같이요. 알겠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 보내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여보, 이혼 소송 정식으로 접수했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받을 거예요. 남편은 전화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 미쳤어? 센터 명의는 어떻게 할 건데?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거예요. 당신이 빼돌린 돈도 다 기록 남아있으니까 재산 분할해서 분리할 거예요. 당신 나를 이렇게 만들 거야? 당신이 먼저 저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제 각자 길 가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날부터 정신없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사 상담, 법원 서류 준비, 센터 직원들, 재정비, 새 트레이너 채용까지. 남편은 몇 번 센터 앞에 나타나서 고함을 지르기도 했지만 경찰 신고 한 번으로 해결됐습니다. 지훈도 한동안 문자 폭탄을 보냈지만 번호 차단하고 나니 조용해졌습니다. 3개월 후 이혼 소송은 제 승소로 끝났습니다. 센터 명의는 온전히 제 이름으로 지켰고 남편이 빼돌린 돈도 일부 돌려받았습니다. 재산 분할도 제가 유리하게 받았고 남편은 결국 빈손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당신 후회할 거야. 남편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당신이 하세요. 그렇게 저는 30년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조용해진 센터 체육실, 어느 한밤중에 홀로 불을 켜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혜란아, 이제 남자 말 믿지 말고 서류와 통장을 먼저 봐. 그게 현실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도 날 배신했고 지훈도 날 이용했어. 결국 내 편은 나밖에 없더라. 씁쓸했지만 묘하게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그날 밤 저는 센터 장부를 다시 펼쳐서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에게도 명의를 공유하지 않기로, 누구에게도 통장을 맡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제가 책임집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들도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 뽑은 트레이너는 40대 중반 여성 강사인데 실력도 좋고 성실해서 회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남편은 가끔 SNS로 근황이 들려오는데 여전히 어디선가 누군가와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우는 다른 지역으로 이직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저는 요즘 혼자 사는 삶이 나쁘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센터 가고 회원들 가르치고 저녁엔 혼자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며 책 읽는 시간. 누군가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배신당할 일도 없습니다. 물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밤에 혼자 집에 앉아 있으면 문득 이렇게 평생 혼자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혜란아, 외로운 게 나아? 아니면 배신당하는 게 나아? 그러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외로움은 제가 감당할 수 있지만 배신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중년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라는 것을요. 남편이든 연인이든 누구든 간에 제 명의와 제 통장을 공유하는 순간 위험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을 메우기 위해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제 약점을 파고든다는 것도요. 요즘 저는 회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들, 운동도 중요하지만 통장 관리도 중요해요. 명의는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마 저처럼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본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남편의 배신을 알았을 때 바로 이혼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참고 넘어가려 하셨을까요? 그리고 지운 같은 사람이 다가왔을 때 거절할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외로움에 의지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다른 사연들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